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부산 동래구에서는 전용 47평짜리 대형 아파트가 감정가의 절반 가격 딱 5억 3,900만 원에 나왔습니다. 47평을 가져간다는 것은 부산 전체를 통틀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구축이 아니라 2011년식 준신축 대단지이며 명륜역까지 도보 6분, 숲세권 학세권까지 모두 갖춘 프리미엄 생활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대형 아파트를 단 1억 7천만 원대 실투자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47평을 5억대에 잡을 수 있는 기회, 이건 진짜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지금부터 이 아파트의 모든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동래 센트럴파크 하이츠 1차 103동 13층 1302호입니다. 먼저 이 단지의 첫인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진입로는 넓게 트여 있고 입구 아치형 게이트가 단지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주거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로 소음이 거의 없고 대단지 특유의 안정감이 딱 느껴지는 곳입니다. 특히 103동은 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바로 앞이 공원과 녹지로 연결되고 안쪽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입구 로비도 넓고 외관도 준신축 아파트답게 전체적으로 깔끔하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물건의 주요 기본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2011년 1월 12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준신축 아파트로 857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면서 개별 난방을 사용하는 곳이라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단지입니다. 특히 이 집은 전용 면적이 47.43평, 공급 면적이 59평대나 되는 부산에서도 흔치 않은 대형 평형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1억 원인데 이번 3차 매각에서는 무려 5억 3,900만 원, 감정가의 49% 가격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5, 바로 103동의 13층 1302호이고요. 시공은 중앙건설이 맡았고 건물 외관이나 단지 관리 상태가 2011년식 아파트답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물건의 매각 기일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건 번호는 2023-6665입니다. 즉,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47평대 대형 아파트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억대까지 떨어졌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오늘 분석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단지는 실제 시세가 9억 12억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전용 47평형은 매물이 워낙 귀해서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희소 평형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관리가 잘 되는 대단지를 5억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구조와 동호수 배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파트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구조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진 30층짜리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물건은 103동의 13층 1302호인데요. 호수 배치를 보면 103동은 Y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동마다 사생활 보호가 잘 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채광과 조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1302호는 그 중에서도 동의 날개 부분에 위치해 있어 측면 채광이 잘 들어오고 단지 안쪽 녹지 방향으로 조망이 트여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층수도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13층이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전용 면적은 156.792, 약 47.43평이고 공급 면적은 198.72, 약 59평대입니다. 대형 평형답게 방 크기가 전체적으로 넉넉하며 거실이 상당히 크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거나 넓은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특히 만족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또한 욕실과 드레스룸, 팬트리 공간 등이 잘 설계되어 있어 준신축 아파트의 강점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주변 환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역세권, 숲세권 생활권이 동시에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명륜역까지 도보 6분 약 410m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 단지 바로 앞에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는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명륜초등학교, 명륜여자중학교, 교대부 중 등 학군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병원,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어 실생활이 굉장히 편한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단지 뒤편이 넓은 숲과 연결되어 있어 입주자분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심 속 녹지 접근성은 부산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 주민 공동시설, 자전거 보관소, 관리사무소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 아파트는 실거주 측면에서도 안정감이 높고 임대 수요 또한 꾸준히 잡히는 지역적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에서는 아무리 입지가 좋고 가격이 매력적이어도 권리 구조가 복잡하면 그 자체로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3동 13층 물건은 권리 구조가 정말 깔끔한 편입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11월 24일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6억 3,800만 원입니다. 이 권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잡힌 권리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대부분 소멸하게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잡힌 권리들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그리고 몇 개의 가압류 내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들은 모두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과 동시에 전부 소멸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위험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점유자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채무자, 즉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나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같은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다면 어떤 점이 좋냐면 낙찰 후 잔금 치르고 명도를 받을 때 보증금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거나 배당금 부족으로 보증금을 떠안는 부담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물건은 권리 부담이 없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유의하실 점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 중이라면 명도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부산 지역은 전반적으로 명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 특히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 점유 상태에서는 협상 난도가 크게 낮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아파트는 권리관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거의 없고 말소기준 권리는 깔끔하며 임차인 인수나 보증금 부담이 없는 아주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5억 3,900만 원에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고 대출은 얼마나 가능하며 초기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금융사에서 보험금 관련해서 약 2,800만 원가량을 대출 함량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대출하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하는 대출 금액은 이 부분을 제외하였으니 참고해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억 3,900만 원의 70%면 은행에서 약 3억 7,7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통상적으로 4%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1년에 1,509만 2천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한 달로 계산해보면 125만 7천 원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가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금액, 즉 자기 자본입니다. 5억 3,900만 원의 30%는 약 1억 6,1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법무사비, 인지세, 각종 행정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9억 미만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1%,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됩니다. 즉 총 1.1%입니다.
5억 3,900만 원에 1.1%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약 593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법무사 비용은 오늘 계산해서 50만 원으로 찾겠습니다. 인지세와 기타 행정비용도 실제로는 20만 30만 원 사이지만 보수적으로 50만 원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 여러분이 처음에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자본 1억 6,170만 원, 취득세 593만 원, 법무사 및 기타 비용 100만 원. 따라서 초기 취득에 필요한 총 자기자본은 1억 6,863만 원, 즉 약 1억 6,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 이자입니다. 내가 투입한 자기자본 1억 6,800만 원은 그냥 은행에 두고만 있어도 연 4% 정도의 이자가 붙을 수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 돈이 1년 동안 묶였다고 가정하면 4% 이자는 약 674만 원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을 취득하는 순간 내 자본 기회비용 상실로 약 56만 1,667원과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 125만 7천 원을 합해서 약 181만 8,667원이 매달 상실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세를 놓았을 때 실투자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 없이 갈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전세를 놓는다면 내 실투자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증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는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며 실제 최근 실거래를 보면 47평대 전세가 7억 원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물건을 전세로 내놓는다면 충분히 7억 원 수준의 전세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전세금 7억 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앞서 4단계에서 계산했듯이 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자기자본은 취득세와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1억 6,86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은 3억 7,7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7억 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7억 원에서 대출 3억 7,730만 원을 막으면 약 3억 2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취득 과정에서 투입했던 자기자본 약 1억 6,800만 원을 그대로 회수하고도 1억 5,407만 원이 손에 남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만히 장롱 속에 넣어두느냐? 그게 아니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이자 많이 주는 금융사에 넣어두고 년 4%의 이자를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616만 2,800원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월로 계산해보면 약 51만 3,500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은행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했던 모든 돈들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도 금융회사에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넣어두고 이자로 매월 5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난 후 3년 보유 후에 이 물건을 매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셨다가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유한 후 매각했을 때 실제로 손에 얼마가 남는지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 들어간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낙찰가는 5억 3,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개인 취득세율 1.1%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약 593만 원이 나오고 법무사 비용과 인지세, 각종 부대 비용을 모두 합쳐 약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실제로 움직이시는 총 취득원가는 5억 4,593만 원입니다. 이제 매각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년 뒤 여러분께서 이 아파트를
감정가 그대로인 11억 원에 매각하신다고 가정하면 매각 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억 원에서 내가 투입한 총 취득원가 5억 4,593만 원을 빼면 양도 차익은 약 5억 5,407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고 정상과세가 적용됩니다. 오늘 계산은 투자 목적으로 가정하고 정상과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약 5억 5천만 원이면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보통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그 중간값인 1억 8천만 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 물건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유한 뒤 매각했을 때 손에 남는 실제 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5억 5,407만 원에서 세금 1억 8천만 원을 빼면 약 3억 7천만 원대가 남습니다. 즉 개인이 3년 보유 후 매각하시는 경우 실제로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신 뒤 바로 매각하시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취득 단계부터 개인과 비교가 많이 다릅니다. 개인은 취득세가 1.1%지만 법인은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0.4%, 총 12.4%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5억 3,900만 원에 12.4%를 적용하면 법인 취득세는 약 6,673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을 더하면 총 취득원가는 약 6억 70만 원이 됩니다. 이제 매각 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이 이 아파트를 감정가 그대로인 11억 원에 즉시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매각 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억 원 6억 70만 원, 약 4억 9,930만 원. 여기에서 법인은 개인의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 22%를 적용합니다. 4억 9,930만 원의 22%는 약 1억 986만 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즉시 매각했을 때 손에 남는 최종 순수익은 4억 9,930만 원, 1억 986만 원, 약 3억 8,900만 원. 즉 법인은 즉시 매각을 했을 때 약 3억 8천만 원대가 남는 구조입니다. 최종 결론 개인 vs 법인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가? 여기까지 계산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3년 보유 후 매각 순수익 약 3억 7천만 원대, 법인 즉시 매각 순수익 약 3억 8천만 원대.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세가 매우 높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인이 약 1천만 원 정도 더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즉 이 물건은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 명의로 취득해서 즉시 매각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경험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실전형 분석입니다. 지금 보신 이 계산 구조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경매 물건을 선택하실 때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확한 경매 분석을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현재 보고 계신 경매 물건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재산을 크게 바꿉니다. 그 선택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실전경매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